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 시즌4 유튜브 법정의 최후 변론입니다. 여러분 보이루란 말 아십니까? 인기 유튜버 김보겸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자신의 이름 보와 인터넷 인사 용어인 하이루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최근 철학자인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이 보이루를 여성 혐오 용어라고 규정 지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보겸 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최후 변론에서는 이 논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논문 좀 보셨습니까? 예,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는 사전을 대동하고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약간. 알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사건 일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논문은 그 디지털 성범죄의 잠재적인 뭐랄까요, 범죄 집단? 한남 유충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으로 읽히는데 또 구체화가 되죠. 한남 유충, 한남충, 관음충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로 발전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풀어놓은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는 큰 주제를 다룬 얘기인데 두 분께서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논문. 뭐 사실 읽기 자체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지적 수준이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도 바보는 아니군요. 저도 예전에 사회학도 좀 많이 들어서 논문, 이런 좀 어려운 논문도 많이 읽곤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실력이 많이 줄었나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우선은 글쎄요, 이게 읽으라고 만든 논문인지가 사실 좀 약간 의심스럽긴 했어요. 그래요? 우선 문장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꽤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읽는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약간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누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한국 남성 한남이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사실 철학이라는 게 논증의 과정인데 논증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조롱 쪽에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내내 좀 약간 불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남충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좀 그렇게 의도 자체, 목적 자체가 약간 좀 학문적인 목적보다는 약간 조금 비난과 조롱 이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문적 목적 외에 일종의 좀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래서 꼭 굳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성별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어떤 한남충이라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김치녀 이런 말 표현 쓰셨습니까? 된장녀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 혐오에 대한 대응으로서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게 디지털 성범죄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될 수 있냐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묻힌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쓰고 있는 용어 자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한남충이라는 용어 자체를 꼭 이 논문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한 논문에 같이 쓸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냥 이 디지털 성범죄가 있으면 이게 왜 원인이 뭐고 어떤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발생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논의해봐야 될 건데 이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남충, 그러니까 한남이라는 건 사실 한국 남자 전체를 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남 전체가 이 디지털 성범죄의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취급하는 건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반드시 한남충이라는 걸 끌어들여서 이걸 설명해야 되느냐라도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전체로 이제 일반화로 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논문의 가점보다는 어떤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거기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약본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을 추동시키는 간음충이라는 특정 군집 구성체가 어떠한 젠더와 조건을 중심으로 발생과 생장, 증식을 거듭하는지를 추적함을 의미한다. 그 디지털 성범죄자나 불법 참여물을 즐겨보거나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을 간음충, 한남충이라고 표현하며 이 충은 이제 벌레를 뜻하는 건데 이 저희가 이제 그 법조인이다 보면 이제 주어 수어의 일치에 대해서 되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쭉 그 논문 자체가 이제 주어 수어가 잘 안 맞고 어떤 뜻을 말하는지를 이제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결함이 있습니다. 네,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네. 단어 자체가 어렵고 현학적으로 쓴 거 아닌가 네, 싶어요. 현학적으로 좀 약간 썼다는 표현이 좀 많아요. 심하게 말하면 좀 겉멋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뭐 논문이라면은 꼭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뭐 널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으면은 더 그 목적에 부합할 텐데 저는 이 한남충 그다음에 그 한남유충, 관음충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논리의 주제로 던지게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을 지금 그 논의하는 게 맞느냐, 정당하냐 이렇게 하면서 김치녀라든지 뭐 느그맘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여성 혐오에 대한 반격적 표현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한남유충이라든지 한남충 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한남유충 그다음에 한남충 관음충 또 이제 보이루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에 이 어디서 쓰느냐 원래는 이제 권위 있는 뭐 조사기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본인 직접 연구를 뭐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전제는 없고 그 한국일보에서 기획기사로 다룬 그 부분을 사실상 뭐 전제로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뭐 윤 교수님께서 나름 뭐 목적이 있으셨겠죠. 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 아까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윤 교수가 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의 성대결로의 비화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신 변호사님, 보겸과 윤 교수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윤 교수의 주장을 보면 이 보이루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의 성기와 그다음에 보겸의 하이로의 용어를 합성한 거다라고 처음에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보겸이 이제 그거 아니다, 그건 내 이름하고 하이로를 한 것이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냥 그다음 바꿔서 물론 본인 직접 바꾼 건 아니고 철학연구회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거기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뭐 보겸이 플러스 하이로가 맞다. 근데 나중에 이 용어를 갖고 10대, 20대가 이렇게 뭐 그 여성을 혐오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거 알면서도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잘못 알았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은 보겸을 비난 대상으로 했다가 네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쓰고 있으면 네가 그걸 제지해야 됐었는데 안 한다. 라는 걸 쪽으로 논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전제가 잘못다는 거에서 인정하고 사실 넘어갔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왜냐면 논문이라는 게 사실관계가 맞는 걸 팩트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다음 논이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네가 이게 뭐 원래는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의 논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논리를 다른 방향으로 좀 수정해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확실하게 10대, 20대가 얼마나 이런 여성 혐오 용어로 쓰고 있는지도 사실 논구가 없고요. 그렇죠. 예. 단순히 그냥 자기가 그냥 봤을 때 많이 쓴다는 건데 정확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충분히 특히나 이렇게 여성 혐오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게
것으로 지적을 하면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요구했죠. 아니다. 내 나이는 내 이름과 하이루를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잘못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네, 마지못해 바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취지는 동일해요, 사실은요. 예. 뭐 다를 게 뭐 처음에 썼느냐, 만들었었느냐, 아니면 뭐 쓰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느냐. 결과적으로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건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철학연구회가 수정 전, 수정 후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윤 교수가 보겸이란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라는 용어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보X 이 뭐 원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상 언어를 순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하이의 보X 플러스 하이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으로부터 20, 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 내용은 인사말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소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후에 수정 후에는 보겸이 하이루라는 말을 합성해서 자기의 이름과 합성해서 인사말처럼 사용했다는 말을 적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뭐 바뀌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닌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자신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뭐 누굴 찾아갔다, 뭐 윤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윤지성 교수가 있고 철학연구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인가요? 네. 한국연구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답변이라든지 조치를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철학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윤 교수한테 소명을 구하고 뭐 내용을 또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보겸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이 철학연구회하고 그다음에 연구재단 윤 교수의 대응은 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카톨릭대 대학원 연구윤리 지침이 연구자는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KCI라고 등재 학술지라고 이제 철학 연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KCI에 등재되면 그 저널의 데이터베이스가 KCI와 바로 연동되고 그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열람하려면 유료 논문이라서 6,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6,000원을 지불하고 그거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논문 인용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면 보통 인용 횟수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이 열람을 했는지도 나오는데 이 학술지가 보면은 이제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권위 높은 학술지라고 볼 수 있는 KCI에서 이제 철학 연구라는 곳에서 이제 뭐 동료 평가라는 심사 과정을 거쳤을 건데 이제 그 자체가 조금 좀 과학 논문지 좀 유명한 곳에서는 80% 정도가 이 논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당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철학연구회 관련자도 이런 뭐 유튜버 보겸의 호소에 대해서 계속 모르겠다라고 계속 한 태도 자체는 이 철학연구회 자체가 이제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보겸이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는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한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수정 전과 후의 그 표현을 좀 뜯어가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박 변호사님께 계속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수정 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정 후는 지금 방송 그래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 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0,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 플러스 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뜯어보면 수정 전과 후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수정 전에 보시면 이제 각주 18번이 이제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여성 혐오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라고 보여져 있는데 이 전파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유튜버 보겸이 악의적으로 저런 표현을 만들었다. 고안해내서 그 말을 이렇게 퍼뜨렸다. 수정 전에는? 네, 수정 전에는. 이 보이루라는 말을 여성 혐오 용어로 보겸이 지금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만들어서 전파되었다. 전파까지 시켰다. 이렇게 약간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퍼뜨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이제 수정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 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이 부분은 그 철학연구에서 좀 피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문제되는 부분은. 네.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0,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이루의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여기도 전파가 나오네요. 네, 여기도 전파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약간 비켜나갔죠. 비켜나갔고. 예, 왜냐면 보겸이 인사말로 보겸 하이루, 보겸 이름 자기에다가 보겸 안녕이란 뜻으로 보겸 하이루를 사용하다가 다른 초등학생, 그다음에 20, 30대 남성에 의해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전파의 주체가 이제 BJ 보겸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항상 이 글이 논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논문의 내용이 이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구속 요건 자체가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이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실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체적인 사실이고 의견을 표명했을 때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말한 부분을 뭐 전파된이라는 걸 단순 의견 적시라고 볼 것인지 만약에 단순 의견 적시라고 본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부분 법정에서 좀 다퉈질 부분인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 이 질문은 제가 좀 돌발적이긴 한데 자녀분이 지금 뭐 청소년이시잖아요? 네,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초등학교 무리라든지 뭐 이런 또래 집단에서 내지는 뭐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보이루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보겸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지도 못했고 보이루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사실은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보이루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뭐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많이 쓰고 있다, 전파됐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 얼마나 전파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표본이라도 뽑아서 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 정도에는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게 논문을 쓰는 어떤 철학자로서의 최소한의 것도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면 근거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처럼 뭐 한국일보 일부 기사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썼던 예전 논문을 그냥 각주로 인용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냥 마치 그게 전제된 사실인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진척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보이루라는 용어 자체가 얼마나 전파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 논문에서는 사실 그게 지금 원래 주장했던 것처럼 무슨 뭐 여성 성기와 하유를 뭐 결합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했고 물론 논문이라는 형식이 뭐 학문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도 있겠지만 어차피 제한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인할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자기가 특히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권을 말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어떤 굉장히 표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명예.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 교수가 보기에 이 사람의 명예가 별로 뭐 가치가 없는 명예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격권까지 말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또 인간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여성 혐오 표현, 특히나 여성의 성기를 갖고서 이제 장난칠 정도의 인간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떤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뒤 표현, 그러니까 수정된 표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니까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은 비난받아야 된다는 똑같은 얘기고 뭐 한글, 뭐 여성 혐오 표현이 있으니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의도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용어로 자기가 인사말로 만들었는데 그게 설사, 뭐 그거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설사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 만든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표현 자체가 혐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건 누가 만든 겁니다. 라고 하면 이걸 그냥 별개로 생각하겠냐고 사람들이. 너 이거 알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알면서도 이거 방치한 거야. 계속 네가 쓰면서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전파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진짜 학문적으로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잘 된 논문, 그다음에 좀 뭐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높다고 보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명예적인 부분을 해설하면서까지 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박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표현이냐 의견이냐에 따라서는 물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법정에서 뭐 상대방 입장에는 다퉈보긴 하겠지만 충분히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전후가 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됐던 그 자발적 매춘부라는 그 주장을 했던 그 램지어 하버드 교수 사례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위안부 하버드의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성노예 피해자를 이제 자발적 매춘부라고 얘기했고 이때 당시에도 그 램지어 교수가 그 논문에 그 어떤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성노예 계약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찾지 못했고 이제 이런 근거 없이 그냥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서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문적 자유는 어떻게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이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도 항상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이 진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증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사적인 의견에 증거까지 더해져서 한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의도가 그 명예훼손적 의도가 있다고는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정말 그러네요. 다만 뭐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 표현이 이제 아까 의견인지 사실적시인지 그 부분에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논문의 구성 전제 근거를 자꾸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꿈만 뭐 램지어 교수 사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전제 근거가 램지어 같은 블로그였죠. 그 우익 그 인사의 블로그였고, 그다음에 윤 교수의 이 논문은 한국일보의 기사였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일보 기사는 기자상도 탔어요. 그러니까 잘 된 기사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은 한국일보 이 기사 쓴 기자도 아마 참고인 조사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나 그 공신력 있게 취재를 했겠느냐. 그렇다면 윤 교수는 이걸 다 알고선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취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걸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이미 나와서 완성되어 있는 그 기사를 갖다가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이것을 뭐 입증할 만한 그런 책임은 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정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거?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 윤 교수가 명예훼손에 휘말릴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단적 명예훼손은 사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국 남자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명예훼손이에요. 아하.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보이로라는 그 용어 때문에 특정한 보겸이라는 사람이 4명이가 훼손했다고 하긴 했었지만 그건 각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처리된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된 거는 2019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2021년에 어떤 사람이
팬이 이게 제보하면서 알려진 거지 예. 이게 공론화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한국 전체 남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이걸 어차피 지금 현재 법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심사숙고 아니면 뭐 자정 능력 없이 그냥 막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한 문장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법정으로 갔을 때에 수정 전 표현이 있고 수정 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변호사님들 말씀은 수정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 전 표현, 이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을 다툴 수가 있나요?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수정 전도 해서 이미 한 몇 년간 이 논문 기재가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운을 받거나 예.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정 전 표현에 대해서만 만약에 문제를 삼다면 수정 전 표현에 대해서만 그 범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전후를 다 문제 삼는다면 전후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천황연구회에서는 우린 바꿔줬다. 네. 그리고 저 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천황연구회에 그 얘기를 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바꿔줬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쉽게 비교하자면 범행을 저질러놓고 나서 그거 변제하고 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그렇게 얘기예요. 되는 이거는 거군요.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자를 판단하는 거지 그 뒤에 수정했느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고요. 적용이 되군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윤 교수의 세계일보 인터뷰, 단독 인터뷰였죠? 예. 본인의 해명을 처음으로 언론에 밝힌 그런 부분인데 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겸이가 자신이 만든 용어가 어떻게 여성 혐오 용어로 확대 전파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여성 혐오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이 문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BJ 보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원피스를 좋아해가지고 원피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원피스는 옷입니까?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네. 일본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원피스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BJ 보겸이 이게 2018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랑 틴탑의 니엘이 이 BJ 보겸이 이때 당시에 약간 데이트 폭력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데이트 폭력을 그냥 합의하고 그냥 해결이 됐고. 아프리카 TV에 있을 네네네. 때 말씀하시죠? 이때 이제 너네 왜 계정을 구독했냐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삼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보이루라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왜 네가 구독을 했냐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뭐 니엘이랑 뭐 윤두준 씨가 이제 이거 얘기를 했었죠. 나도 그냥 이 뭐 원피스나 오버워치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본 거다. 너네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지만 조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을 남기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보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뭐 데이트 폭력 이제 반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이루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이런 그 말을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애국해 사용한 적이 없다. 아, 그게 언제입니까? 2018년입니다. 18년에? 네네. 18년에 한번 문제가 돼서 이건 이제 나한테도 민폐다. 너네한테도 민폐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제발 자제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논문이 네. 게재가 된 게 2019년 12월 12일인데. 네네. 그래서 이미 문제가 됐다는 거를 알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약간 든 거죠. 그거를 처음에 이제 윤 교수님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그걸 보고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때 문제 됐을 때가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미 이때 한번 문제가 돼서 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도 얘기를 했네요, 거기 네, 분명히. 네. 그러면은 윤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 문제가 있죠. 좀 이 오류가 부분에 있었던 대해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그 기사를 안 봤을 수도 있고 음. 그 해명에 대해서는 안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뭐또 못 지역적인 봤을 수도 문제가 있고.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약간 이 이슈보다는 데이트 폭력이 조금 더 문제가 맞아요. 됐었어요. 그렇지만 보이루라는 용어를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뭐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예.
윤 교수가 같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겸이 이 용어의 유행을 수십만 남성 팬을 자신의 수익 구조에 편입시키고 흡수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건 또 다른 명예훼손입니까? 근데 명예훼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적시, 뭐 허위든 아니면 사실이든 사실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의견에 불과해요. 의견. 그래서 이거는 뭐 명예훼손죄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건데 용어의 유행을 수십만 남성 팬을 수익 구조에 편입하고 흡수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네가 이런 게 일어난 알면서도 지금 방치하고 그다음 오히려 전파하고 이런 게 아니냐는 뜻을 말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했을 때 뒤에 부분, 아까 그 수정된 부분도 사실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때 사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사실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방송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판단하는 데서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그게 뭐 이게 이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유튜브의 특성도 있고, 뭐 유튜브 지금 정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일단 논란이 되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 구조에는 뭐 나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손해액에 산정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보겸이 만약에 한다면, 가정적입니다. 한다면은 나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 교수 입장에서. 뭐 그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신적인 피해를 본 거는 맞잖아요. 아하. 사실은 뭐 자기가 솔직히 말하는 좀 나쁜 말로 쓰면 쓰레기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했고 내가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는 표현을 했는데 인격적으로 완전히 인격의 말싸, 인격적인 죽음, 살인에 해당될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 글쎄 요즘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성적인 부분, 성적인 대결, 그다음에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에 대한 부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혐오하는, 서로 간에 그 표현 자체를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매출이나 이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모두 여쭙겠는데요. 윤 교수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그 사실적 근거가 뭐냐면 본인이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일베들이 들어와서 일베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했습니다. 그죠? 사이버 테러를 했어요. 윤 교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유튜버 보겸이 2년 전 제가 썼던 논문 각주 부분을 문제 삼아 저에 대한 저격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건 피해자는 윤 교수가 이제 당시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 그리고 세종대 측이 일베로 추정되는 세력의 테러로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나요? 학생들은 수억 건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고, 예. 이 세종대학교에서도 이제 약간 업무방해,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교수도 본인이 해야 되는 이 그 링크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공개가 돼 있고, 뭐 이제 그 부분을 뭐 해킹했다든지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누군가 뭐 그걸 링크를 보내줬다든지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게끔 욕설을 계속하고 음란한 사진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윤 교수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듣는 나머지 학생들에게까지 전부 피해를 그렇죠. 주는 거니까. 또 그런 거를 이제 30분 동안 계속 뭐 퇴장시키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피해자로 그 세 부류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 가능성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학자든 누구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오늘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은 시청자 배심원의 댓글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다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